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말씀 장우상입니다. 자, 오늘은 글쓰기 특강으로 25문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내용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장들이 모인 글의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모여서 일단 구가 되고요. 구들이 모여서 이제 문장이 됩니다. 하나의 문장, 센텐스죠. 이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단락이 됩니다. 여기서는 문장들이 모인 글의 단위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단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번 가장 복잡하고 조직적인 독서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 포인트는 2종 이상입니다. 2종 이상. 자, 2종 이상을 공부하는 관련시켜서 읽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종합독서라고 하죠. 종합독서. 종합이니까 2종 이상이겠죠. 특히 이제 점검독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골라 읽기라고도 하고요. 골라서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읽어야 되면 이 책 저 책 중에서 중요한 것을 골라서 읽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독서는 깊은 이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깊은 이해. 깊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독서죠. 한 분야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종합 독서고요. 자, 3번 의사 약사에게 상의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잘못된 문장이다. 올바른 문장은 뭐냐? 의사 약사에게 상의하는 게 아니라요. 의사 약사와 상의하는 거죠. 상의라는 것은 누구누구와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with죠, with. 누구누구하니까. 자, 한편의 글이 표현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주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단락의 주제, 그 주제는 뭐 또는 뭐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일단 그 단락의 주제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소주제라든가 화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주제나 화제.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의 주제다. 한 글이 표현하는. 근데 이러한 그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또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주제 몇 개 단락에서 새로운 주제 이런 걸 나타낼 때는요. 소주제, 작은 주제라는 뜻이죠. 또는 화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단락의 구성에는 이렇게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뭐냐면 두괄식입니다. 두괄식. 그러니까 두괄식은 글의 주제가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이 글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앞부분에. 양괄식은 글의 주제가 양쪽에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과 끝부분에. 병렬식은 이제 나열되게 이렇게 계속 있다는 거고요. 중괄식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대부분이 글에서는 이 그 두괄식을 많이 씁니다. 주제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들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지적하고 분석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게 비교인데, 그러면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 차이. 여기서는 차이죠, 차이. 차이점. 차이점은 당연히 이 중에서 뭐겠습니까? 대조죠, 대조. 대조라는 것은 그 두 개에 있어서의 차이점, 그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거, 이걸 우리가 대조라고 합니다. 대조. 이제 분석이나 분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분류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작은 항목들을 특성에 따라 묶어서 큰 항목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분류죠. 작은 항목들을 이제 큰 항목으로 만들어 가는 거, 이런 걸 분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로는 큰 항목을 작은 항목으로 나누는 것, 곧 종개념에서 유개념을 뽑아서 설명해 가는 방식이다. 자, 이게 바로 이 중에서 뭐냐면 구분입니다. 구분. 구분한다. 우리가 뭔가를 구분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구분하는 것은 종개념에서 유개념. 유개념이라는 것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개념. 그 개념 중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뽑아서 이렇게 설명해 가는 방식. 이게 바로 구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
예를 들어서 구분의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곤충의 몸체는 딱딱한 외골격으로 되어 있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진다. 우리가 이제 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눠진다. 이러면 구분이 되는 거고요. 자, 서사문이 되게 어려운 것은 쭉 보니까 리을번이죠. 이 식물 관찰 일기라든가 구절판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건물의 내부 구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서사적인 이야기를 쓸 수가 있는데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 내용은 이거는 그냥 그 내용들 자체를 기록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사라고 할 수 없죠. 자, 자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중에서 뭐겠습니까? 진정성이죠. 진정성. 진실이죠. 진실 쉽게 말하면. 영어는 truth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흥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비평적인 글이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논리성이죠. 이 비평적인 글이라는 건 뭐 논문이라든가 또는 뭐 비평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은 논리적인 어떤 분석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되겠죠. 논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죠. 타인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것. 한자어로 훔친다라고 나왔죠. 훔친다. 그러니까 훔친다라고 하는 것 쫙 보니까 이게 뭐겠어요? 표절이죠. 표절. 이 표절의 절이 절도한다는 뜻이에요. 절도. 절도라는 게 훔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인용하거나 허락받지 않고 원 저작물에 있는 정보, 아이디어, 어구를 따와서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이는 거 이게 표절입니다. 표절. 그래서 이 리을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케이크의 외래어 표기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케이크, 케이크죠. 케이크. 그러니까 답은 디귿번이죠. 여기 지금 디귿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케이크.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케이크라고 하는 것은 케이크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발음이 이중적으로 발음이 되죠. 이중 모음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중 모음이라고 할 경우에는 끝에 발음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줍니다. 케이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는 생일 케이크 이렇게 이제 되게 많이 쓰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케이크가 답이에요. 그다음에 전체에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의 필연성이 반드시 논리적 형식과 규칙의 타당성의 근거에서만 성립된 방법. 이게 바로 연역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증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이거든요. 논증, 논리적으로 증명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데 연역 논증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이 있겠죠. 그 이론에서 어떤 사실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연역 논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귀납 논증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내용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귀납 논증입니다. 그렇죠? 연역 논증은 하나의 어떤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을 쭉쭉 분석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단 논증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이렇게 대전제, 소전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3단 논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역 논증이고요. 자, 하나의 저작물의 원저자를 밝히고 널리 알려진 형식을 사용해서 다른 저작물에 인용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당연히 원저자를 밝힌 거잖아요. 원저자를 밝힌 거니까 뭐겠어요? 인용이죠, 인용. 인용을 한다는 거죠. 원저자를 끌어서 쓴다는, 한자로는 끌 인자에 쓸 용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락 올려 신문잡지를 읽거나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점검 독서입니다. 독서. 독서에 이제 여러 독서가 있는데 점검 독서. 점검 독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걸 자세히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을 찾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점검 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리을번은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점검 독서, 자유 독서, 분석 독서에서 찾는다면 점검 독서고,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그랬는데 여기 보면 소주자 긴밀하게 관련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긴밀하게 관련되는 건 뭐겠어요? 바로 통일성도 통일성, 집중성, 일관성, 통일성, 독창성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통일성이겠죠. 한 가지 사안과 관련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관성은 하나의 내용으로 쭉 흘러가는 게 일관성이에요. 뭐 일관성 있게 뭐 행동한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이 관자는 이제 우리 표현으로 꿰뚫을 관자라고 그래요. 자, 우리에 연결될 때 우리가 띄어쓰지 않는 거 이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 글. 꼭 알아두십시오. 우리나라 이렇게 띄지 않습니다. 우리말도 이렇게 띄지 않고요. 우리 글도 띄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IQ 테스트에 의해서 IQ는 이제 지능 검사라고 이제 보통 그러죠. 인텔리전스 코오션트, 지능 지수, 지능 검사보다는 지능 지수라고 하는 게 낫겠죠. IQ 테스트가 이제 지능 검사고, 그래서 이 IQ 테스트에 의해서 지표화하여 이해시키듯 사회조사를 위해서 추상적인 사물 또는 현상을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현상과 연결시키는 거. 자, 이게 바로 이 중에서 쭉 보면 조작적 정의입니다. 정의. 조작적 정의.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현상과 연결시켜서 상세하게 정의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의 중에서도 조작적 정의다. 이런 말 씁니다. 자, 이런 표현들도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우 표현이 일반 편지와 가장 다른 거 당연히 이 중에서 제목 달기죠. 우리가 흔히 이메일이라고 하죠. 이메일. 전자우 표현은 일렉트로닉 메일이죠. 거기선 제목을 달아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자리 잡다는 자리를 잡는 거죠. 자리 잡다에서 자리를 잡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티머 애들러가 제시한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조직적인 독서예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두 종 이상, 아까도 좀 설명드렸죠? 두 종 이상 쓰는 거 종합독서. 가로 안에 알맞는 거, 자, 이건 뭐겠습니까? 건전한 회의와 진정한 반성의 과정을 거치는 고차적이고 종합적인 사유 형식이고 기존 관념에 저항하여 자신의 주체적인 사고를 형성해내는 것. 자, 이것은 뭡니까? 비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판. 이 중에서는 비판이 답이 됩니다.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사람의 말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비난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비방도 마찬가지고요. 논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비난이나 비방이나 논박은 상당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논박 같은 경우는 주장이나 의견에서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 논박은 조금 더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하는 거. 이게 이제 논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박은 정확성이 있게 이제 말한다는 거고요. 자,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그랬죠? 사물을 인식해서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이란 말 나죠. 여기 판정. 그리고 논리학에서는 개개의 사실이나 의문에 대해 단정하는 거. 자, 이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판단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그러니까 판정에 판이 있고요. 단정에 또 단이 있죠. 그 두 개를 합하면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사물에 대한 인식론적 틀이나 체계,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준거의 틀 또는 기준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이때는 지가 발음이 안 됩니다. 패러다임이라고 읽어요. 자, 마지막 25번.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게 뭐냐? 자, 이 중에서는 유추, 비유, 추측, 예상이죠? 당연히 유추죠. 유추. 그러니까 유추라는 것은 유사할 것이다 라고 추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사라는 단어에 유가 있고요. 추론이라는 단어에 추가 있죠? 그걸 합하면 유추가 되죠. 그래서 답은 기읍번에 유추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25문제, 글쓰기와 관련된 25문제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리포트를 쓰시거나 이런 걸 할 때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영마쌤 장우상이었습니다.